이번에 그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업이 지급되는 것을 보면 1차가 선지급으로 해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고 차상위 계층한테 30만 원 지급 드리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40만 원을 지급을 드리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2차 추가 지급으로 해서 상위 소득 10%를 제외한 90% 해당 국민들께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84개 시군에 그 인구 20지역 해가지고 411만 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1인당 2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설계를 하신 것으로 제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선 1차 지급한 이후에 2차 지급하는 그 10%를 골라내는데 기간이 좀 필요하겠죠, 작업과. 그렇습니다. 그리고 1차 선지급할 때도 차상위 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선별하고 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최대한 1차, 2차를 빨리 진행한다는 게 정부 기본적인 그렇죠. 방침입니다. 거기다 또 하나 이제 되는 것,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 같은 경우는 확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역 확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민생 그 전에 재난지원금 할 때 보니까 예산 확정한 다음부터 실제 지급이 나갈 때까지 대략 한 45일 정도까지 걸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전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급 기준을 선정하고 그 기준을 이렇게 골라내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됐거든요. 근데 예산 이번 추경이 굉장히 어려운 경제 그 추경을 투입함으로써 신속한 민생 회복과 경기 진작 효과를 보려고 하면 적기에 지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한꺼번에 많이 투입되는 것이 전액에 투입되는 것이 더 효과 면에서는 더 효율적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정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난번 생각하는 것처럼 지난번 예전에 재난지원금 했던 것처럼 그 45일 정도 걸린다면 상당히 시간 오래 걸린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는 선별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예.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최대한 지금 속도감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간의 TF를 만들어서 논의하고 있고요. 지금 방금 의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래 소득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하면서도 집행의 속도를 높여야 되는 두 마리 토끼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 1차와 2차로 나눠서 지급하고요. 1차 지급분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한 65% 이상을 46일보다 훨씬 빠른 시일 내에 속도감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소득 기준을 나눌 때 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다 보면 예. 직장 가입자하고 지역 가입자 사이에 불균형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불가피한 경우가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최대한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 면밀하게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는 다양하게 서로 부처 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시간이 소요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는 거고요. 예.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도 예.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2020년도 재난지원금 지급한 적이 있었고 21년도 국민지원금을 지급한 후에 효과를 분석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정부에서. 네. 그때 보니까 소비가 실제 투입된 재원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그 많이 늘어난 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느냐 없다고 보느냐 평가가 다를 수는 있지만 적어도 투입된 재정에 비해서는 상당한 소비 인정 효과가 생겼고 실제로 체감 경기 지표도 개선이 됐었고 현장의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의 체감 경기도 개선된 것으로 당시에 이렇게 분석이 됐었고요. 또 인허가 영업을 보면 휴폐업률도 상당히 호전된 것도 상당히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추경에 대해서 야당 측이나 일부 반대하는 쪽에서 여러 가지 효과를 얘기하지만 과거의 경험을 비춰보면 경기 진작을 위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실제로 그리고 이것이 지금 필요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모두 공감하는 걸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45일까지 걸리지 않도록 하는 데 대해서 최대한 빨리 준비하시고 실행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소한 1차 지급만큼은 46일이 아니고 2주일 정도 수준에서 집행이 가능할 수 있는 2주일 정도 준비 수준에서. 중입니다. 예. 네, 그럼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한편 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 보면 이게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이렇게 자부담률 기준이 바뀌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달라지죠. 근데 여기에 보면 똑같이 10%, 20% 이렇게 기준을 나누는데 실제로 추가 지급하는 대상자를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이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더 추가 부담을 해야 되는 대상이 많은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단편적으로 10%, 20% 나눠져서 부담이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조금 더 배려해 주니까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안 좋은, 더 많은 부담을 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긴 해요. 각 지자체를 다 본다는 것이. 하지만 이런 좀 있다는 것을 정부도 생각을 해주시고 그것이 수정될 수 있다면 잘 골라서 잘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또 말씀드린 거는 비슷한 내용인데 인구 소멸 지역이라 해가지고 이제 지금 보면 84개 시군을 이제 지정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인구 소멸 지역을 이렇게 시군 단위로만 딱 잘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원주 같은 도농 복합 지역의 경우는 원주는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인구 소멸 지역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로 지급되는 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원주도 상당 부분이 농촌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 단위로 따져보면 그 안에서도 인구 소멸 대상이 되는 면이나 읍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불편한 아니면 부당한 약간 차별 비슷한 것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죠.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정부 쪽 입장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제 수혜 대상자가 될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부분이 나는 왜 못 받지? 똑같이 농촌 지역에 있고 실제로 어떤 면에서는 작년 한 해 한 명도 태어나지 않은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돼 안 된다.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이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정부 쪽에서 고려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예,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가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데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예. 근데 이제 집행의 가능성 그리고 너무 세부적으로 기준을 세분화할 경우 오히려 또 다른 지자체와 형평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 쪽 입장은 제가 잘 이해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불만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번에 이제 건설 SOC 관련돼 가지고 추경을 하면서 건설 경제를 통해서 지방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자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실제로 28개 사업인가요? 네. SOC가 추가가 됐죠. 네. 우리 차관님 그 중에 28개 중에서 강원도 지역 사업이 몇 개 있죠? 정확하게 제가 숫자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기억하기 어렵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숫자 기억하기 쉬울 것 같아요. 18개 시군이 있는데 17개 시도가 있는데 이번에 28개 SOC를 추가하면서 건설기업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자 그렇게 추경을 편성하면서 강원도 지역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은 강원도민 입장에서 볼 때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지역 말씀을 드려서 계속 죄송한데 강원도의 영월 삼척간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강원도의 30년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이 예타가 올해 1월에 끝났어요. 예타가 끝나면 타당성 검토를 해서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 게 순서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1월에 예타가 끝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예타가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진행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도 전혀 그게 타당성 검토 관련 예산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년도 본 예산에 들어가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타당성 조사도 거의 1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설계용을 하는 데는 후년이 돼야 들어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거의 이 사업 자체가 1년이나 2년 정도 지연이 된다는 겁니다.
강원도의 지역 경제 활성화, 건설 경기 예,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근본 추경안에 반영된 SOC 사업은 실제로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저희가 이렇게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발굴을 했는데요. 지금 특별히 말씀 주신 영월 3척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금년 내에 뭐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